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22년도에 전세 사기 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시작이 된 과정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그 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20년 8월 13일로 가야 돼. 취득세가 중과가 시작된 날이야. 원래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의 취득세가 1114였어. 근데 요 날을 기점으로다가 1, 8, 12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계약을 빨리 진행을 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뭐 원룸형 아파트, 그 당시 빌라 이런 거는 빨리 계약을 해야 되지만 취득세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여기서 신축 빌라 짓던 사람들이 이거를 취득세가 올라가니까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위기가 왔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매수하는 사람이 없지.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이 사람들 신축 빌라 업자들은 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돼. 자금 회수를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 왜냐면 땅 살 적에 뭘 끼고 샀지? 대출을 끼고 샀지. 건물 진입에도 대출을 받았었지. 이러니까 자금 회수를 못하면 부도가 나니까 회수를 급하게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전세를 났었어. 매매하는 것보다 전세를 나가지고 자금을 회수를 했단 말이야. 2020년 8월에 있었던 일 중에서 다시 한번 가자면 전세를 놔야 되는 신축 빌라 업자들이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축 빌라 업자 중에서 원가가 2억이야. 근데 감정평가사, 이것도 일부 감정평가사지 전부 다의 감정평가사는 아니야. 일부 나쁜 감정 3억의 감정평가서를 내줬었어. 그때는 전세 반환 보증이 전세 계약서하고 감정평가서만 있으면 전세 반환 보증이 발급이 되던 시절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가진 애들이 갖다가 이거를 3억의 전세를 놨었어. 이거를 한 사람당 100에서 500만 원까지 주고 명의를 샀어. 자, 빌라 건축업자들이 전세를 자기가 계약을 해. 자신이 계약을 하고 명의를 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바지. 일명 바지를 사지. 그러다가 명의를 이전을 했었지. 두 번째,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는 원가가 2억이니까 2억만 난 회수하면 돼. 1억은 너네가 나눠 가져. 리베이트를 그때 만들어서 줬었어. 여기서 리베이트 가져간 사람이 일명 컨설팅 업자. 그 다음에 동네 중개사들. 그 다음에 매수인들. 또 어떤 데들은 세입자까지 여기 관여된 사람 집도 있어. 너는 내가 1억円중에서 5천만 원 줄 테니까 야 너는 3천만 원 줄 테니까 사람 하나 찾아와 해가지고 매수인 찾고 그 다음에 세입자 찾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존재를 했었었지. 그 다음에 보통 마음 투어나가 3억의 매매. 자 봐봐. 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가 되는 거냐면 이 나쁜 마음 가진 애들이 갖다가 전세를 어쨌든 간에 3억에 나섰잖아. 이 사람들이 먼저 작업을 치니까 3억이 시장 가격이다라고 형성이 됐었어. 원래 전세가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면 요 나쁜 마음을 가진 애들, 얘네들이 시장에 이런 전세 물량을 풀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 사람들 보통 마음 2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 오르나 보다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보통 마음 2한테 3억에 매입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몇 년 하죠? 2년 하지. 1년 8월부터 2년 후는 2022년 대략적으로 8월 무렵이 되겠지. 어떤 일이 있었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2년 동안에 명의 바지 뭐 김땡땡이나 새땡땡 보유세 이거 냈을까?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냈을까? 안 냈겠지. 얘네들은 전세금 처음 돌려줄 마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라고 봐야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했지만 아니라고 봐야지. 그치? 그 다음에 2년 후가 되니까 일단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못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안 돌려줄 거다. 나쁜 마음을 가진 건축업자들이라든가 빌라업자는 다 시장에서 빠졌지. 도망갔지. 김땡땡하고 새땡땡은 뉴스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냐면
빌라왕 새땡땡. 결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컨설팅업자? 아니지. 중개사? 아니지. 매수인은 돌려줘야 되는 거지. 리베이트를 먹었어도 이 사람은 세금을 냈겠지. 보유세 냈어. 만기가 돌아왔는데, 근데 공교롭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빌라왕 건축왕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금리, 기준금리가 2022년 막 이렇게 올랐어. 기준금리가 막 이렇게 올랐어. 고통마음 1이나 고통마음 2는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기준금리도 올라가. 시장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시가 말랐었지. 여기까지 발단이야. 전세 사기의 발단.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는 발단, 이건 발단. 여기가 전개야. 원래 허그의 전세금 반환 도중이 리미티드가 없었어. 전세 계약서만 써가면 거의 해줄게였어. 근데 2022년도 하반기야. 빌라 기준으로는 공시 가격의 150%.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준으로는 KB 시세. KB 시세 중에서 매매가의 하한가 요거에 맞춰오면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해준다라고 바뀌었었어. 그 다음에 2023년도 1월 달에 뭐가 생겼냐면 빌라 같은 경우에 공시 가격의 140%.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똑같이 KB 시세의 매매가 중 하한가. 2023년도 5월에는 빌라는 공시 가격의 140%의 광고인정 비율 90%를 곱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6이라는 숫자가 이때 탄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KB 시세 중에 매매가 하한가 곱하기 90%가 이렇게 됩니다. 기준을 또 강화시켰고 세 번에 걸쳐서 기준을 변경하다 보니까 허브가 작년에 2023년도에 1월부터 지금 2024년 올해 지금 10월이잖아. 여기까지 미반환 사고액이 대입변제해 준 금액이거든. 이게 얼마냐면 7조야. 이런 사람들의 물건도 있어. 이 사람들의 물건도 있단 말이야. 7조 중에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명의 가져오고 어차피 터트릴 마음이니까 사기야. 근데 리베이트 100만 원 받았어. 이건 사기가 100%라고 보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맞아.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전세 사기꾼으로 보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 보통마음 2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충동구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 왜? 이때 전세가가 보통 한 2억 정도 하던 것들이 예배로 인해서 전세가가 막 이렇게 형성된 상황에서 요 사람들은 시장에 진입을 한 거잖아. 요렇게 되는 그래프를 얘네가 요렇게 만들어놨고 얘네로 인해서 요렇게 됐고 얘네들은 이 그래프의 상황을 믿고 시장에 들어온 거잖아. 충분한 분석이 없이. 충동 구매라고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러다가 내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부자 되는데 나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많거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은 아닌 거잖아. 지금은 전세금 반환 보증의 한도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거든.